안녕하세요. 오늘 야식은 독서 신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3월입니다. 새학기죠 이제. 학교 다녀온 10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개강하신 대학생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첫 시작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하게 되는 3월 첫 주입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다 해서 새학기의 설렘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은 이제 벌써 또 개강이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2년 전에 2023년 8월에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는 매번 또 수강 신청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또 과제에 시험까지 학교 가기 너무 싫더라고요. 또 막상 가면 재밌게 잘 지내긴 하는데요. 학식 먹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일 행복하고 기다려졌어요. 다들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나요? 약간 학식 먹으러 밥 먹으러 학교 가는 느낌이 어떨까? 막 강의 들으면서 친구들이랑 오늘은 뭐 먹지?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10대 때도 이제 급식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막 가기 싫고 힘들고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또 막상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에 던져지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정말 너무 그리운 거 있죠? 다시 돌아가서 학교 정말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막상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하면 좀 싫은 소리 많이 듣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가끔씩 산책하러 가거나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씩 가곤 합니다. 다닐 때는 그렇게 학교가 안 보고 싶고 또 등교하기도 너무 싫더니 이제는 자진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래서 무슨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있을 때 잘하고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하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 정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 10대이신 분들 계실까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서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친구들끼리 아유 무슨 말이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빨리 성인 돼서 친구들이랑 놀고 또 좀 늦게 일어나고 이러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이런 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정말로 지금 제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가 정말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학교랑은 거리가 좀 많이 먼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아침에 또 일찍 등교해서 자습하고 친구들이랑 또 수다도 떨고 또 수업도 듣다가 급식 시간 되면 막 첫 번째로 먹겠다고 또 우당탕탕 막 급식실로 달려가고 또 좀 먹고 나면 조금 식곤증이 생기니까 조금 졸기도 하면서 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또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오늘 뭐 먹으러 가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랬던 추억들이 정말 새록새록하면서도 까마득한데요. 이렇게 10대의 저한테 지금의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한 순간이었는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사실 막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막 작성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런 거 쓰는 시간 좀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만약에 이 나이가 된다면 엄청난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참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음, 혹시나 10대 분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정말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또 재밌게 놀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막 친구들이랑 깔깔대면서 모든 게 웃기고 즐겁고 행복한 나이잖아요. 정말 너무 예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또 공부도 하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가랴, 또 잔소리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힘들어서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저 좀 너무 꼰대 같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을 정말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06년생 친구들 이제 막 20살 되었잖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또 대학을 간 친구들도 또 다른 일을 하시는 친구들도 어, 여러 가지 길로 각자의 길을 걷고 계시겠지만 20살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시지 않나요? 대학 가는 친구들은 이제 또 막 풋풋한 새내기로 캠퍼스 로망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20살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20살이랑도 거리가 좀 많이 먼 사람이 되었는데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갓 서울에 상경해서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학교 축제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술도 좀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재밌게 20살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막 갓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야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 20살 친구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애기 같고 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음, 그때 그 나이대에만 또 느낄 수 있는 감성이랑 분위기. 저에겐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얘기지만 가끔씩 또 잠이 안 올 때 저도 갤러리 들어가서 아유 이때 이랬지 이러면서 옛날 사진 좀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때 모습을 제가 지금 보면 정말 애기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열심히 놀고 또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또 많이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또 재밌는 캠퍼스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3월 각자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다들 기분 좋은 일만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 출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괜히 3월 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고 이제 올 한 해가 드디어 새 출발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좀 더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한 해를 잘 보내시기 위한 다짐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출발 저 DJ 신민아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출발 의미에 맞게 정말 청량청량한 아이돌이죠. 투어스 새 학기 새 출발에 맞게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노래 틀어드리고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거울 속
산책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Yeah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Hey 안녕 그 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질문은 나의 용기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나나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고요. 상큼벨라라는 노래 듣고 오니까 괜히 더 에너지 뿜뿜 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오늘도 1부, 2부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1부는 마찬가지로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해드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좋았던 구절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책 밖으로 나오는 시간인데요. 과연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었다면 생각해보고 또 오늘 책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얼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야식은 과연 뭘까요? 오늘 정말 어떤 야식을 가져올까? 또 3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지인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라고 해서 추천해주길래 바로 또 교보문고로 달려가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또 실제 작가님의 실화기도 하고요. 일본 분이십니다. 네, 바로 하야마 아마리님의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 굉장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작가님의 실화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이분은 얼굴 없는 작가로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 소개와 줄거리 요약 간단하게 해드리고 또 깨달은 점이나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점 등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의 실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삶에 지친 또 새 출발을 해나가야 하는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첫 시작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희망차게 또 나아갈 수 있는 달이잖아요. 그런 점 생각하면서 3월 첫 책으로 여러분들께 희망과 또 용기를 주는 이 책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작가님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의 필명인 아마리는 나머지, 여분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부여한 1년치 여분의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1회 일본 감동대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하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0년 일본의 더 큰 감동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라디오 방송국인 니폰 방송과 출판사 린다 퍼블리셔스가 주최한 제1회 일본 감동대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무려 10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거머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와, 1046대 1이라니. 정말 상상도 가늠도 가지 않는 그런 경쟁률인 것 같은데, 또 쟁쟁한 작가님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경쟁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을 텐데 이거를 뚫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신 혜성같이 등장하신 아마리님이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근데 이 책 저도 추천받아서 한번 읽어보게 됐지만 대상 정말 충분히 받으실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또 이게 작가님의 실화라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나 상황이 되게 많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 책 줄거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얼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럼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길 바랬었어 꿈이길 기도했지 너 없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내게는 너무 힘겨운 걸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오늘 사랑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작가님의 실화라고 하니까 더 작가님이 대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을까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29 생일날 시작되는 작가님의 이야기로 어떻게 이 작가님께서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파견사원, 실연, 아버지의 병, 못생기고 뚱뚱한 외톨이,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1년이라는 시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면서 1년 후 최고의 순간을 맛본 후 30이 되는 날 죽자라고 결심한 그녀의 29 생일로부터 1년간의 치열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29 생일까지 하고 싶은 것도 또 잘하는 것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던 파견사원의 인생이었던 그녀. 한없이 떨어진 자존감에 손목에 칼을 그어 죽고 싶었으나 그만한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죽을 용기마저 내지 못한 그녀에게 TV 속의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의 모습은 1년 뒤 그곳에서 최고로 멋진 순간을 맞이한 뒤에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 그녀는 말합니다. 1년. 내게 주어진 날들은 앞으로 1년이야.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여행 경비와 최고로 멋진 순간을 위한 도박 비용까지 벌기 위해서 낮에는 파견 사원으로 일하고 또 저녁에는 긴자의 클럽에서 호스티스와 주말에는 또 누들 모델까지 하게 됩니다. 평범하던 그녀가 선택한 일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요. 약간은 될 대로 되라 하고 삶을 놓은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전까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 속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었고 그 속에서 또 혼자가 아님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1년 뒤 그녀를 죽임이 아닌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희망을 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죠. 스스로 1년간의 시한부 삶을 선고한 그녀의 무모한 결정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라스베이거스. 결국 라스베이거스로 그녀는 떠나게 되었고 마지막 최고의 순간을 위해 카지노에서 그동안 연습한 블랙잭 카드 게임을 원 없이 했습니다. 게임이 다 끝난 후에 남은 칩을 교환해보니까 애초에 그녀가 1만 달러를 가져갔는데요. 1만 5달러로 5달러의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5달러로 그녀가 생을 마감하려 했던 마지막 날, 그 순간 인생 최대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최고의 순간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려고 했던 그녀의 준비 과정 1년. 그 1년은 라스베이거스의 6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단 6일을 위해 1년을 살았고 삶을 끝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6일을 불태웠습니다. 그 끄트머리에서 20대 그녀는 죽고 30대 그녀가 재탄생했죠. 그녀는 그 $5를 통해서 30살 첫날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문장들과 구절들에서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우선 줄거리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 번 더 이 구절들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이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벅차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줘요. 아직까진 그대 없이 나 혼자 이 비를 맞기엔 아직 어리고 조금 무서워. 금방 그칠 거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댈 찾네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비에 젖어 주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찼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그냥 스쳐 지나간 소나기죠. 그런 감정이죠. 난 정말 그대를 만나 행복했던 많은 추억들을 빗물에 읽지 않아요. 내리는 비가 그칠 때쯤에 그때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웃으며 함께 있을게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비에 젖어 추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찼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지금은 뻥쳐져 가고만 있죠. 우산을 필 힘조차 없나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잠시만 울게요. 빗물에 기대어 우리의 슬픈 눈물을 그대가 보지 못하게. 우리 이젠 안녕.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비에 젖어 추위에 떨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찼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오아이의 소나기라는 노래 틀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노래 정말 힘들 때마다 조금 자주 듣는 곡인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이 가사가 정말 항상 와닿고 힘든 순간에 좀 위로가 많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 틀어드린 이유는 이 책에 아마리님의 인생도 보면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또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맞이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힘든 순간이 조금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금방 지나갈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씩씩하게 또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아마리님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 사셨죠? 스스로에게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던 그녀. 또 근데 이 작가님이 처하셨던 상황에선 왜 그녀가 시한부라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고를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그런 속상함과 처절함이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 작가님께서 스스로에게 선고한 1년, 또 그 마지막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뭐든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온 1년 덕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녀가 느낀 그 순간의 감정, 상황, 또 솔직한 마음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화이고 또 작가님의 본인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와닿았던 구절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훗날 사회에 나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만 잘했던 사람들이 꽤 많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 고속열차처럼 학창시절을 내달리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사람들 말이다.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이젠 나에겐 계획이란 게 생겼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긴 것이다. 계획, 목표, 그런 게 이토록 대단한 것이었던가. 시야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걸음걸이마저 확 바꿔버릴 만큼 힘 있는 것이었나. 초보 카레이서들은 매 순간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으려고만 하지만 노련한 카레이서는 가속 페달보다는 브레이크를 더 잘 쓴다는 거야. 인생에서의 마법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깨달았다. 해보기 전에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닥치는 대로 부딪혀봐. 무서워서 안 해본 일이라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일수록 내가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맞이하게 될 수많은 오늘들은 나에게 늘 선물과도 같을 것이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테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천금 같은 오늘의 연속일 테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가슴 속에 아주 분명한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 사람들은 그런 힘에, 마음에 또 끌리거든. 제가 오늘 좀 책 속에 많은 구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만큼 너무 다양하고 많은 구절들이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최대한 조금 많이 가져와 봤어요. 정말 왜 대상을 받으셨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에세이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 책을 읽고 좀 궁금해서 책 후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많은 구절들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자 다른 다양한 구절에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와닿았어. 또 어떤 분은 저 부분에서 정말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와 꿈에 대한 구절이랑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지레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자. 이 구절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현재 지금 제 상황과도 가장 잘 맞는 구절이었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언급한 구절들 중에 혹시 어느 구절들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어떤 거였는지, 또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새해에 각자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와 또 이루기 위한 계획은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저 끝까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이 생각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2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작가님의 실화가 담겨 있죠. 현실적인 이야기, 또 위로, 희망의 메시지 등등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모으셨나요? 저는 꿈, 목표, 계획 이 3가지였어요. 이 책의 작가님도 삶이 낭떠러지에 다다라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우연히 또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꿈이자 목표를 세우셨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만들어서 이행하셨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시며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시죠. 꿈이 있다면 또 자신이 희망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앞을 보고 나아가다 보면 그 목표에 다다를 수도 혹은 그 목표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있을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다들 가장 큰 걱정이 진로이자 취업이거든요. 물론 저 또한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고민인 부분이 취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꿈이 없어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힘들다고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미나, 나는 뭘 했으면 좋겠어? 뭐가 어울려? 나는 뭐 먹고 살지? 너가 보기엔 어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요새 꿈,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해서 또 공부를 했고, 학원 가라 해서 갔고, 시험 치라고 해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 취준생으로서 어떤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꿈이나 목표를 정할 때 크고 거창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존감 떨어져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정말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정말 훌륭한 친구고 본받고 싶은 친구인데도 말이죠. 어느 누구의 꿈은 또 가족들과 친구들의 행복,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휴식이 각자의 꿈과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꿈과 목표가 있을 건데요. 저는 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기 때문이죠. 또 각자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나는 이런 걸 이루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이니까요. 이 책의 글쓴이도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이유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최고로 맞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꿈을 가지게 되는 이유와 또 그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처럼 그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언젠가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마주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께서 제 얼굴을 보실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TV에서 또 다양한 매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다양한 방송도 하고 소통도 하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을 마주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계기가 바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이 길을 나아가면서 지금까지도 힘든 순간도 많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도 빈번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꿈에 또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듣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간절함은 운명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이 길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이 돼서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했는데 정말 간절해 보이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간절함은 운명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누구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이 책의 작가님처럼 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뭐든 다 이루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저희 아빠께서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크다.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혹여나 너가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하다. 또 그렇게 배운 점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언제 빛을 발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어릴 때부터 항상 들으면서 어떤 일을 도전하거나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새기면서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이 책에 저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 또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자처럼 행동을 결심하기가 정말 쉽진 않겠지만 죽을 용기보단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는 용기가 생겨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우선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3월 따뜻한 봄과 함께 올해 새 출발을 시작하시는 만큼 꿈과 희망 잃지 마시고 소소하고 작더라도 조그마한 목표라도 좋으니까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걸 이뤄냈을 때 성취감과 뿌듯함, 또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또 무언가를 해내는 데 있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의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쭉 내달리는 것보다 그만큼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휴식,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쉼터도 마련해 놓는 게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high. I dream 난 꿈을
난 오늘도 흔들리죠. 떨어질까봐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자꾸 내가 할 수 있나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딛는 걸음 걸음걸음이 다시 두려워질 때마다 Dream like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넘어진 날 일으켜줄 용기가 필요하죠.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뛰어갈 용기가. 다시 한 번 나를 믿고 나의 운명을 믿고 모든 걸 걸고 내 키보다 높은 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Dream like 난 꿈을 꾸죠.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Dream high, no chance to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 꿈을 꾸죠.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드림아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 곡 모르는 친구들도 이 드라마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전 정말 지금 보면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게 봤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어서 또 오늘 꿈 얘기했으니까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야식으로 여러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꿈, 계획,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 잘 되실 거고 잘 되시길 저 DJ 또한 꼭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3월의 첫 시작인 만큼 모두 희망찬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에 제 방송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재미난 야식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야식은 독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였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햇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